12월달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12월달 중순쯤 되면 지금 의류 쇼핑몰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마음이 쌀쌀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하고 성수기 이렇게 차이가 좀 극명하게 있어요. 지금 쇼핑몰들 주문 상황도 보시면은 아마 줄어들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막 오픈하신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주문이 없다고 막 걱정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시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성수기와 비수기 이 기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왕초보 사업자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 없네요. 이번 11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처음으로 진행하는데요. 동대문 사입업체에 10% 부가세 입금하고 알려준 번호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메일 이렇게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직접 오라는 곳도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패스하려고 합니다. 첫 사업인데 간이로 안 내고 일반으로 냈다가 세금 관련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준비물이나 따로 보내줘야 한 서류가 더 있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도매 매장에서 계산서를 발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이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초보니까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요령이 생기시면 굳이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안 하셔도 되세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를 하셔서 복사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매장 수만큼 준비를 합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다가 4가지를 기재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매장, 층열, 호수 이렇게 기재를 할 건데요. 이걸 적는 이유는 별건 아니고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시장에 나가셨을 때 이걸 좀 전달하기 쉽게 용이하게끔 그러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장님 이메일을 적습니다. 이메일을 적는 이유는 요즘에 매장들도 전부 수기 발행을 많이 하지 않고 전자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메일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수기 발행하는 곳은 나중에 사장님께서 찾으러 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기재해야 될 건 사장님 연락처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액이 틀리다거나 할 때 매장에서 바로 사장님한테 연락할 수 있게끔 연락처를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장기를 받잖아요. 영수증을 장기라 그래요. 우리가 시장 나가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약간 초보 티가 나니까 이 장기란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장기를 버리지 마시고 매달 모아두세요.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합산 금액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를 해줍니다. 이렇게 총 4가지를 적으면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 완성된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매장으로 나갑니다. 매장으로 나가셔서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1일에서 5일.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시장 룰이에요. 굳이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어요. 5일 이후에도 원래는 돼요. 되는데 우리 시장 자체에서 5일까지라고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유는 5일 이후에도 계속 받게 되면 매장들도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장사에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계속 받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1일에서 5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1일에서 5일까지지만 1일에서 3일 이 안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이걸 들고 매장에 갔어요. 매장에 가서 자,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 사장님께서 층열, 호수, 상호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그럼 이걸 보고 그 매장에 찾아갑니다. 그 매장에 찾아가서 이거를 이렇게 전달하겠죠. 그럼 매장 언니가 이걸 받아요. 받으면 물어볼 거예요. 부가세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부가세는 그 자리에서 10%를 사장님께서 바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 입금하겠다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게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이유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매장 사람들도 나중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이게 매장이 한두 군데면은 기억하겠죠. 그런데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입금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괜히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장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분쟁을 하면 저희만 손해입니다. 굳이 그런 분쟁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온라인 입금까지 하게 되면 끝난 겁니다. 매장에서 아마 며칠 안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실 거예요. 전자 발행하는 곳은 이메일로, 수기 발행하는 곳은 사장님께서 좀 귀찮더라도 직접 찾으러 가셔야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을 안 했는데, 1에서 5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부득이하게 사고가 생기거나 그래서 1에서 5일까지 굳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날짜를 지났어요. 그러면은 매장에서 이제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장에 부탁을 드려볼 수는 있어요. 다음 달에 같이 이 금액을 발행해도 되겠느냐 물어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아마 주문량이 없으시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막 힘들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세금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금액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 세금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무시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렇거든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세무사를 한 곳 정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막 비싸다거나 그러면은 저도 추천드리지 않겠는데 금액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막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5만 원, 10만 원, 뭐 10만 원 뭐 이 사일 거예요. 뭐 사장님께서 매출량이 늘어나면은 더 늘어나겠죠. 이 10만 원이 아니라 막 20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 이게 괜히 나중에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하다 보면.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세무사를 이용하면 거기서 직접 다 관리를 해주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기간을 놓친 적이 있어요. 이 세금을 내야 할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놓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인가? 그게 붙더라고요. 그 금액도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혼자 하다 보면은 이거를 다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세무사를 이용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일일이 이제 매달 전화를 해주고 알려주세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짤막하게 질문에 답변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막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하는 그날까지 안녕.